연애를 하기 전에 현실적 계산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식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이 관계가 야기하는 책임이나 부담이나 상대와 맺은 어떤 약속,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잖아요. 근데 썸은 그게 없는 단계죠. 그러니까 설레고 마냥 알아가는 즐거움만 있고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발하는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보인다는 걸 썸을 타는 현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다가 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들이 말하는 노처녀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지금도 솔직히 많이 초조해요. 아, 나도 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친구랑 가족이 주는 거랑 또 이성 친구가 주는 거랑 또 다르니까 이제 그럴 때 좀 허하죠. 비단 썸에서 그치지 않고 골드미스, 초식남, 건어물녀 등 새로운 신조어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연애 자체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뤄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내가 투여한 만큼의 노력이 많은 경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잖아요. 근데 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일에서 특히 잘 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기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더욱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기도 하고 혹은 일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멀리하다 보면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게 이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녀는 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납니다. 다오야! 다오야! 반려견과 아침 인사를 마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빼놓지 않는 것. 바로 규칙적인 운동. 짧은 시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 있을 스케줄을 차분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데요. 운동을 마친 그녀는 또한 언제나처럼 커피를 내립니다. 그녀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업무 중에도 더 능숙한 영어를 위해 자기 개발은 놓치지 않습니다. 칼같이 정확한 그녀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는데요. 한때 그녀도 연애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네, 이대리. 네, 석진씨, 사장님 일정 좀 알려주세요. 볼게요. 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워하지 않는 자신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결혼을 늦게 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남자는 1위와 2위, 3위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말하고 있고 여자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못하는 사회, 결혼을 점점 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문제를 불러올까요? 급격히 줄어만 가는 신생아는 고령화 사회를 예고합니다. 점차 노령층이 늘어갈 것이며 소수의 젊은이가 일을 해야 하고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가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애하기 힘든 사회는 벌써 험난한 미래를 팔 벌려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비정규직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정규직 상태가 아니면은 결혼 계획을 안 짜는 거예요. 한 40% 정도의 20대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연애하는 사례를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0%는 아닌데 그렇지만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연애와 결혼이 유예된 거죠. 국가가 뭔가 우리를 해줄 거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10년, 15년이 되면은 뭐 복지가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자랑하겠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죽을 것 같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신뢰 같은 것들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감정이라는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도 인프라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나요? 우리는 사랑을 권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